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들은 메인 빼고는 다 고배당을 노렸기 때문에 무리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자, 일단 오늘이 중요하죠. 원래 좀 더 일찍 와서 이제 1, 2부로 나눠서 했어야 했는데 아마 오늘은 그러긴 좀 힘들 것 같고 한 번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미션을 나중에 아직 조합 짜기 전이거든요. 조합을 짜고 나서 괜찮은 거 있으면 이따 방송을 잠깐 켜서라도 뭐 한 7시 반이나 뭐 8시 넘어도 이제 그때 도전 미션을 잠깐 키는 걸로 하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챔피언십은 뭐 배당도 뭐 별로일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애초에 이제 뭐 분석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미 공개를 했고 저기서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패스한 경기도 어느 정도 있고 뭐 확실히 승보이는 건 또 배당이 낮고 그래서 아마 챔피언십만 따로 가지 않는 한 패스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리버풀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은 리버풀이 좋은데 지금 보면은 4승 무패거든요. 에버튼도 물론 2승 1무 1패로 좋긴 합니다만은 리버풀을 잡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리버풀의 단점이 있죠. 에이티하고의 챔스 리그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 그리고 에버튼도 최근에 4경기 연속 무패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배당 대비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패스를 좀 할게요. 그렇다고 뭐 에버튼 프렌을 갖다가 뭐 리버풀이 홈이고 상성도 좋은데 이기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보도 리버풀이 아무리 오버가 많고 실점이 많다지만 최근 2경기 리그에서는 실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느보도 좀 헷갈린다. 그래서 넘어가고 지로나 레반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많으니까 좀 애매한 거나 좀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로나. 상성은 레반테한테 홈에서 좀 밀리고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레반테하고 하위권이거든요. 뭐 경기를 많이 안 하긴 했지만 승점이 1점밖에 없고 아직 두 팀이 리그 1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로나가 저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는 건 별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치간고프도 부상 중이고 배당이 지금 좀 더 떨어졌죠. 좀 더 떨어져서 1.6인데 1.74도 갈까 말까인데 1.64는 더 갈 이유가 없다. 뭐 지난 셀타비고 원정 선제골 넣고 뭐 나름 분위기는 좋을 수는 있으나 레반테도 보면은 지난 베티스전 비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레반테 프렌으로 적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난번 베티스전도 겨우 비긴 거예요. 초반 2골 아니었으면 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로나 경기도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패스하겠다. 오늘 의외로 이 많은 경기 중에 패스하는 경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36경기인데 18경기니까 딱 한 번리까지만 공개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조합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합은 그 앞에 경기들이 가는 경기들이 없잖아요. 지금 챔피언십 뭐 갈 확률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 9시까지 마무리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 제노아 가도록 할게요. 자, 볼로냐 같은 경우 제노아랑 순위 차이가 별로 없다. 나 초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도 일단은 지금까지 현재 홈에서 다들 성적이 안 좋습니다. 원정팀에 비해 무승부가 조금 몇 개 있긴 하지만 최근 홈에서 이긴 적이 없고 제노아가 2무 1패로 아직 1승이 없는데 지금 3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승점도 1점 차이고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다 언더잖아요. 3경기 다. 그래서 제노아 같은 경우도 3경기 다 언더기 때문에 뭐 골을 많이 못 넣는 것도 있지만 실점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가고 싶으면 언더. 근데 언더가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갈만한 그런 경기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어찌 보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브레멘 프라이. 여기도 브레멘이 홈에서 조금 밀리는데 거의 차이는 안 납니다. 상성은. 그리고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하고 승점 차도 1점, 아직 초반이라서 그냥 홈이라는 이점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프라이 지난번 퇴장도 있긴 했죠. 미드필더 슈투트전 이기긴 했지만, 근데 프라이는 항상 이제 매 경기마다 다 오버를 내고 있어서 앞에 두 경기는 또 이제 실점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브레멘 같은 경우는 지난 메넨글라를 4대0으로 이길 줄 몰랐거든요. 레버쿠젠 3골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다? 딱 감 오시죠. 오버 봅니다. 오버. 배당 대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나 프라이도 최근 다득 뭐 3경기 다 오버고 브레멘도 오버면 오버 찍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앞에 볼로냐 언더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언더보다는 오버를 좀 더 좋아합니다. 언더는 골이 안 나길 바라야 되기 때문에 둘 중 비슷한 어느 보 중 어떤 걸 갈 거냐 하면 전 오버를 더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기가 의외로 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득점이 안 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느 보 중에 그 둘 중에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을 뿐이지 뭐 아주 메인급이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자, 아우크 대 마인츠 가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도 순위 차이가 크게 없긴 한데 일단 아우크가 마인츠 상대로 홈에서 거의 반반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아우크 같은 경우에는 1승 2패. 마인츠가 아직 1승이 없긴 합니다만 리그 초반이라 섣불리 판단하긴 그렇고, 마인츠는 이재성도 이제 부상이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좀 나갔잖아요. 뭐 아주르케랑 이제 버카르트도 나갔고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공격이 막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컨퍼런스 대회가 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컨퍼런스까지 하면은 리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고, 지난번 홈에서 라이프지전까지 지면서 아직 승리가 없는데 실점이 적긴 합니다. 컵대회 포함 다 언더고. 아우크는 또 의외로 지난번에 장크트전을 지면서 연패 중. 아우크는 조금 오버 성향이 강하다 보거든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땐. 마인츠는 언더고. 그래서 요거는 아직 마인츠에 대한 그 신뢰가 서질 않기 때문에 아우크 프렘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배당.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이 좀 큽니다. 다만 아우크가 그래도 마인츠보다는 이 뭐 미넨전 2골도 넣고 프라이 원정도 3골을 넣어서 득점을 좀 했기 때문에 어노보보다는 프렌 가는 게 맞다. 그 다음 호펜하임하고 미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넨이 1위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 상대로는 원정 가서 조금 실점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20년도 이후에 보면은 미넨이 조금 더 앞서는데 호펜하임이 홈에서 4대1, 4대2로 이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호펜하임이 홈에서 최근 살짝 밀린다 정도인데 미넨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다. 지금 전승이에요, 전승. 프리시즌 뭐 그 슈투트하고의 컵대회, 리그, 또 컵대회, 챔스까지 지금 제가 보는 게 9경기니까 9전 전승입니다. 득점도 많이 하고. 첼시전 솔직히 불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득점을 했다는 거는 확실히 이 미넨은 오버페이스다. 다 9경기 전부 오버거든요. 그리고 호펜하임도 최근 유니온 베를린 4골이라든가 뭐 레버쿠젠 원정 승리, 뭐 프랑크한테 지긴 했지만 여기도 프리시즌부터 한 경기 빼고 다 오버기 때문에 3.5라도 오버 봅니다. 오버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배당이 빠져서. 그리고 미넨 당연히 미넨 승보죠. 그리고 오버랑 지금 마인이 배당이 얼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오버 갈 거냐 마인 갈 거냐 하면 저 오버 갑니다. 미넨이 아무리 9전 전승이어도 원정 자세히 보면 컵대회 2실점, 리그 아웃쿠전 2실점, 슈투트 1실점, 뭐 프리시즌도 실점을 해서 마인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뭐 3대2가 됐든 뭐 미넨이 또 뭐 아주 다득점을 해서 뭐 3대1이 됐든 아니면 진짜 호펜하임이 선방을 해서 2대2가 되든 다득점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넨 승부는 입장에서 핸디무랑 오버를 같이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2대1이면 결국 언더기 때문에
뭐 고배당 노릴 거면은 핸디 무, 뭐 확률로 가면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함부르크하고 하이덴하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죠. 마엔 더 보기 어려운 건 주중의 일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버 보고 핸디모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미넨 승은 조금 별로긴 해요. 아무리 강해도 원정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호펜하임한테 몇 번 지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 함부르크하고 하이덴. 자, 하위권 싸움이죠. 여기는 누가 더 지금 못하냐의 싸움인데, 일단 상성은 함부르크가 좋더라고요. 하이덴 상대로.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함부르크가 아직 골이 없거든요. 하이덴하임은 한 골이고 진짜 박빙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하이덴하임이 안 좋은 게 공격의 퇴장, 부상 있더라고요. 뭐 한 2명 정도. 그리고 지난번 이제 도르트문트전 지면서 퇴장도 당했고, 그러니까 득점은 했지만 뭔가 함부르크가 홈인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경기는 사실 갈 이유가 없긴 하죠. 저 함부르크 배당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더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둘 다 득점이 안 좋은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챔피언십 가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튼하고 토트넘. 자, 토트넘이 뭐 리그 초반 순위가 괜찮아요. 지금 본머스전 패배 한 경기밖에 없고, 뭐 비아레알전도 이제 자책골인가 해서 이겼고. 근데 이제 주중에 일정이 있는 토트넘이 더 안 좋죠. 브라이튼이 아무리 이제 나간 선수가 워낙 많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했던 거 보면 맨시티도 잡고 풀럼하고 비기고 아직 홈에선 패배가 없습니다. 본머스전도 지긴 했지만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주중을 뛰어온 토트넘은 좋아 보일 순 없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브라이튼 승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리 홈이었어도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토트넘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토트넘의 뭐 부상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봐요. 브라이튼도 그렇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번니하고 노팅엄. 번니만 생각하면 자꾸 2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번니. 지난번 리버풀전도 사실 비길 뻔한 거, 그 막판 PK 때문에 좀 아쉽게 진 거라서, 확실히 첫 경기 토트넘한테 지고 난 이후에 모든 경기들이 좀 다 쉽게 안 집니다. 그리고 졌던 경기들도 맨유 한 골 차. 맨유전도 사실 비길 뻔했죠. 그래서 연패긴 하지만 연패 같지 않은 연패다 해서 번니가 홈에서는 리버풀한테 처음으로 졌지만, 노팅엄이 요새 성적이 워낙 안 좋습니다. 물론 노팅엄 입장에서 보면은 엘랑가를 보냈지만 뭐 볼로냐에서 은도에도 데려오고 그리고 잘했잖아요, 초반에. 근데 갑자기 또 노팅엄 3실점, 아스날 3실점, 그리고 스완지전까지 3실점. 근데 그 스완지전 그 포스테코글로의 이제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약간 벙찐 듯한, 다 이긴 것 2대0으로 이겼었거든요. 근데 3대2로 역전 당한 겁니다. 스완지한테. 그 컵대회. 번니는 컵대회를 이 주말 하고 이제 경기 일정이 있더라고요. 카디프하고. 그래서 일정도 번니가 좋고 노팅엄 성적도 안 좋은데 당연히 번니 프렘 받으면 번니 가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노팅엄이 뭐 멤버들 보면은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번니가 홈에서는 아무리 챔피언십에서 올라왔다고는 하고 지난번 퇴장도 있긴 했지만 홈에선 쉽게 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배를 줬으면 좀 애매했을 텐데 프렌 주면 프렌 가야죠.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는데, 다만 그 스완지전 뭐 어쨌든 두 선제골을 먼저 넣었고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못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깁스화이트, 오도이 다 이제 교체로 후반에 들어간 거라 사실 그때 그 누구지? 저 누구냐? 크리스 우드? 걔가 출전했는지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걔가 출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 우드는. 이러면은 뭐 노팅엄 입장에서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예 이제 보내진 않았으니까. 왜냐면 크리스 우드가 지금 팀 내에서 그래도 두 골입니다. 뭐 한 골 차긴 하지만. 그리고 한 번만 더 볼게요. 은도에도 후보에 있긴 했는데 출전 안 한 것 같고. 이러면은 뭐 해볼만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번니 홈이라 프렘 보는 게 맞다. 다른 선수들 역량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무승부에 좀 가깝긴 합니다. 번니도 연패 중이라서 3연패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노팅엄도 사실 리그 연패 중이잖아요. 뭐 컵대회 하면 3연패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무승부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일단은 무승부 한번. 다른 무승부들이 있냐? 더 좋은 무승부가 있으면 갈 필요는 없고 끝까지 무승부가 안 보인다 그러면 한번 노려볼만 한 정도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웨스트햄 크리스탈.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자, 웨스트햄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이 일단 최근에 이긴 적이 없죠. 한 5, 6년 동안 크리스탈 상대로. 최근에 성적도 들쑥날쑥합니다. 뭐 첫 경기부터 0대3으로 지고 3연패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노팅엄전 이기더니 지난 또 토트넘전은 또 0대3으로 발리고 다 오버예요, 오버. 그리고 크리스탈은 참 우여곡절이 많긴 했죠. 지금 보면은 에제도 가고 뭐 영입도 하긴 했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선수들 물론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도 있긴 한데 뭔가 전력이 좀 약화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꾸역꾸역 잘하고 있다. 무가 좀 많긴 합니다. 여기도 컨퍼런스 진출해서 이제 10월부터는 좀 빡셀 텐데 리그에서 딱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다 비겼습니다. 근데 비겼던 팀들이 쉽지 않아요. 뭐 첼시도 있고 그리고 뭐 노팅엄 아까 말했던 그리고 지난 리그컵 제가 이제 승은 배당 대비 별로다 했는데 결국 비겼는데 승부 차이 끝에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무패입니다. 그래서 흐름만 보면 당연히 웨스트햄보다는 크리스탈 가야죠. 웨스트햄은 토마스 수책이 이제 퇴장도 있고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마 라사르의 이제 부상 때문에 안 그래도 공격진 약해졌는데 부상까지 있다? 이래서 이제 그때 크리스탈 미러를 무승부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크리스탈이.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크리스탈이 그동안 보여준 그 무패 흐름을 좀 더 높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은 조금 빡센 상황이 지난번에도 뭐 첼시한테 1대5로 졌다가 뭐 울버햄튼한테도 지고 뜬금없이 노팅엄 잡을 때 좀 싸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흐름이 안 좋고 실점이 많은데 근데 언어버는 그 크리스탈 때문에 오버 가기가 좀 빡세요. 크리스탈의 실점이 워낙 적어서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웨스트햄 성향상 이제 오버 가면 되는데 일단 크리스탈 승부 보는데 저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해서 아니면 뭐 물을 노려도 되고 아까 이제 그 승무에 이제 뭐 번니랑 정 갈 게 없으면 두 개를 이제 묶어 갈 수도 있다. 자, 그다음 울버햄튼 리즈 가도록 할게요. 자, 울버햄튼 꼴찌죠. 뭐 리즈도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뭐 주고받고 성적은 반반입니다. 다만 이제 울버햄튼도 이제 전력이 많이 약화됐고 지금 4전 전패 유일한 4패. 리즈는 그래도 1승이라도 했고 득점은 오히려 울버햄튼이 두 골로 한 골이 더 많긴 하지만 라르센의 이제 부상 여부 두 경기 뛰고 못 뛰었잖아요. 그리고
리즈도 공격에 몇몇 부상 뭐 의심되지만 일단 주전기포 부상이 뭐 여러모로 좋진 않습니다. 여기도 좋진 않는데 일단 리즈가 그래도 첫 출발을 잘했는데 일단 원정 3경기는 연속적으로 승리가 없거든요. 리그컵 포함. 근데 이제 실점이 적어서 아스날전 빼면 대부분 다 언더고 울버햄튼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뭐 실점 적었다가 어쩔 땐 실점 많았다가 뭐 당연히 오버 성향이 좀 더 강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이 경기. 그래서 흐름상은 당연히 이제 리즈 쪽을 좀 더 봐야 되는데 리즈도 원정에 대한 득점력이 아직 리그에서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득점은 울버햄튼이 한 골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리즈 풀행 가기도 애매하고 이 경기야말로 건너뛰어야 된다.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 수가 오버된 것 같거든요. 딱 20경기네 20경기.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쭉 가도록 합시다. 16경기. 그래서 패스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알 마드리드하고 에스파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1위에 레알. 근데 에스파뇰이 3위입니다. 생각보다 순위가 높다. 그리고 홈에서는 에스파뇰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더라고요. 20승 2무. 최근에도 거의 한 11회 연승인가? 20년도 이후에도 3연승이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압도적이긴 한데 기록은 뭐 항상 깨지라고 있는 거고. 자, 에스파뇰도 무패예요. 3승 1무. 레알이 4승 무패. 그러니까 바르샤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에스파뇰이. 뭐 득점도 레알하고 같아요. 8득점으로. 그래서 레알은 지난번에 일단 이기긴 했지만 퇴장이 있었고 수비에 몇몇 부상이 있습니다. 뭐 아놀드 그리고 리디거도 부상 중이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페레밀라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의 퇴장이 있었다. 지난번에 마요르카를 잡긴 했지만 그래서 뭐 레알이 중간에 이제 마르세유하고의 일정이 있었지만 에스파뇰도 리그 경기가 그보다 하루 빨리 열렸기 때문에 체력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원정이잖아요. 소시를 2대0으로 앞서다 이제 비기긴 했는데 항상 대부분 모든 경기에 골을 넣었습니다. 레알도 어찌됐든 뭐 무득점 한 경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레알의 근소한 위를 봅니다. 다만 마해는 지금 에스파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상성이 압도적이어도 최근에 레알 보면 아시겠지만 한 골 차가 많거든요. 오사수나 마요르카, 소시. 그래서 레알승 보지만 마헨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차라리 뭐 3.5 기준 뭐 언어볼을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에스파뇰이 워낙 이제 득점도 4경기 중에 3경기가 멀티골 이상 넣어가지고 요 경기는 굳이 갈 거면 오버고 아니면 그냥 레알도 어느 정도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버까지 보긴 애매하다 하면은 레알 승리 핸디무 정도. 저는 아마 고배당 핸디무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디였냐 이렇게 아까 패스는 좀 빼고 폴랜담하고 엑셀시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대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레알도. 자, 폴랜담. 자, 이제 LADBC 오랜만인데 사실 LADBC는 좀 어려운 리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뭐 상성도 지금 거의 반반이라서 지금 순위도 사실 뭐 경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폴랜담이 4무 1패, 엑셀시오르가 1승 4패로 오히려 1승은 엑셀시오르가 했지만 승점은 또 폴랜담이 더 높고 그러니까 4무가 좀 빡세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에 2골 넣고 있는 선수가 일단 부상 중이거든요. 폴랜담은. 엑셀시오르는 또 지난번 수비 퇴장.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폴랜담이 한 번쯤은 이겨야 될 타이밍에 온 게 아닌가. 왜냐면 얘네는 홈에서 알크마르 아약스하고도 비겼던 팀이고 아약스 상대로는 그때 선제골도 넣었죠. 그리고 알크마르 상대로도 선제골을 넣었는데 결국 비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폴란드랑 승무 보지만 저는 6대4 정도로 보겠다. 이제 한번 이길 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이제 중고 배당 그 사이드에 한번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낭트하고 스타드렌. 자, 오늘은 좀 빨리 했기 때문에 1시간까지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대한 한 50분 안에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트 스타드렌. 지금 낭트 같은 경우에는 스타드렌하고 순위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상성도 스타드렌이 좀 원정 가서 몇 번 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상성도 뭐 좋아 보이진 않고 낭트가. 그리고 낭트가 지금 승점 4점 차거든요. 그리고 스타드렌이 홈에서 아직 1승이 없긴 합니다. 1무 1패로. 다만 이제 여기 홍현석이 이제 이쪽으로 갔죠. 그리고 공격에 한 명이 부상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타드렌은 수비 쪽에 뭔가 부상이 좀 있고,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은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낭트가 일단 다 언더입니다. 득점도 적지만 실점도 적었다. 그리고 스타드렌은 아시다시피 이제 마르세유전 운으로 퇴장 당했는데 이제 극장골로 이겼고, 로리앙전도 사실은 2명 초반 이른 퇴장 아니었으면 몰랐고, 앙제전도 선제골 넣었지만 비겼고, 리옹전은 지고 있었지만 반대로 로리앙전처럼 본인들이 퇴장당한 이후에 이제 졌는데, 이번엔 리옹이 퇴장당하면서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3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스타드렌도 승리가 없긴 한데 2명 퇴장 아니었을 때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요 경기는 낭트도 뭐 파리 상대로도 한 골밖에 안 준 팀이라 스타드렌으로 배당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타드렌이 뭐 리옹이 사실 퇴장이 아니었으면 득점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본인들이 득점 많이 한 경기가 없기 때문에 낭트의 실점률을 볼 때 언더가면 되는데, 글쎄 굳이 이런 경기 언오버 배당 낮게 가느니 고배당으로 무승부 찍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엘라스하고 유벤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벤이 지금 2위거든요. 순위가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 엘라스가 최근에 예전에 한번 몇 번씩 잡긴 했었어요, 유벤투스를. 최근에는 당연히 조금 밀리는 추세고, 그리고 이 유벤이 아직 패배가 없단 말이죠. 3승 무패. 엘라스는 또 1승이 없고. 근데 뭔가 중간중간에 부상이라든가 엘라스도 뭐 수비 미드필더 공격에 뭐 한두 명씩 있긴 해요. 유벤은 딱히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이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한테 그때 4대4로 비겼을 때 극적으로 비긴 그 주중 경기가 있었다는 것 빼고는 인테르도 잡고 뭐 파르마 제노아 상대로도 실점이 없었고, 그래서 그 도르트문트하고의 일단 그 주중 일정 그거 하나만 좀 빡세지 않을까. 근데 엘라스가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니라서 이거 유벤 승부 봅니다. 아무리 그 주중 일정을 했더라도 그래도 17일 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아주 살짝, 그리고 홈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유벤투스가 리그에서 보여준 게 있는데, 엘라스가 지난번 크레모네한테도 0대0으로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득점력 부분 봤을 땐 그래도 유벤은 가야 된다. 근데 마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승만 좀 보도록 하겠다, 유벤. 자, 맨유 첼시. 오늘 재밌는 경기죠, 맨유 첼시. 자, 맨유하고 첼시인데 지금 순위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맨유가 첼시 상대로 최근 홈에서 그 FA컵 제외하고 리그만 봤을 때는 꽤 오랫동안 무패예요. 지금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은 5승 5무입니다. 20년도 이후도 2승 3무. 그러니까 상성은 맨유가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첼시 상대로.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의 성적, 최근 지금 보여주는 맨시티전도 0대3 패배. 번니전도 사실 극적으로 이긴 거고, 그 그림지비 타운하고도 이제 승부차이 끝에 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맨유 보면은.
그래서 맨유는 항상 이제 좀 불안한 팀이다. 이런 인식이 많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첼시도 좀 빡빡한 게 맨유는 그래도 이제 맨시티하고 지긴 했지만 주중 일정이 없었고 리그 순위가 안 좋았고 유로파에 졌기 때문에 어디 컵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첼시가 어쨌든 미넨 원정을 챔스를 갔다 왔다는 점 거기다 졌잖아요. 그리고 첼시도 브랜드포드전에 결국 2실점을 했고 웨스트햄전도 1실점을 했기 때문에 원정 실점이 꾸준합니다. 그리고 무패 기록도 깨졌죠. 클럽 월드컵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친선전 그리고 리그 경기 무패가 챔스전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리그는 무패긴 합니다. 첼시. 그래서 순위는 2승 2무 5위. 맨유는 1승 1무 2패. 다만 그 일정 부분 그리고 첼시도 지금 뭐 부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근데 비중이 워낙 낮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원정까지 갔다 온 첼시 최근 리그에서도 실점이 많다. 이거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맨유가 이길 수도 있다 보여지고 상성상 그렇다고 맨유 풀행 가기엔 좀 찝찝하고 첼시 승을 가자니 첼시도 일정이 좀 빠듯하고 최근 실점이 많았다. 그러면 결국엔 둘 다 실점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은 오버인데 오버 배당이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배당으로 못 찍거나 근데 왠지 이 경기 또 무승부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맨유 첼시는 옛날 느낌이었으면 못 찍을 텐데 지금 맨유의 그 느낌은 승부를 할 수 있을까? 뭐 상성은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그렇다고 첼시가 일정 없었으면 당연히 첼시 쪽을 봤을 텐데 첼시가 미넨 원정까지 갔다 왔다는 건 좀 빡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그냥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다. 5번은 배당 대비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 비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슬그머니 이제 물러나서 보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알라베스하고 세비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라베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알라베스가 홈에서 이제 세비야 상대로 연승 중인데 자, 세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승점이 딱 한 경기 차거든요. 알라베스랑. 그리고 알라베스가 홈에서 무패긴 한데 뭐 초반이라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알라베스가 잘하고 있죠. AT도 비겼고 빌바오 원정도 지난번 잡고 해서 변수를 만들어냈고 세비야는 홈에서마저 엘체랑 비겼기 때문에 뭔가 여기 오버 느낌이 좀 많긴 한데 알라베스는 또 언더거든요. 근데 알라베스가 이제 베티스 원정 빼고는 득점이 꾸준했던 거 생각을 하면은 배당 대비 언더는 별로고 오버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경기 세비야가 그래도 모든 경기 득점을 했고 다득점 경기가 4경기 중 3경기가 되기 때문에 뭔가 세비야 승가기에는 알라베스 홈이라 좀 걸리고 알라베스 승가기엔 또 세비야가 이길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저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원래라면은 세비야 프랭 가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알라베스가 레반테나 AT 상대로 어쨌든 1승 1무잖아요. 홈에서 아직 패배가 없다는 점이 좀 걸려서 뭐 오버든 무승부든 뭐든 다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알라베스가 최소한 지지 않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오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왠지 이 경기 무승부 별로 가고 싶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기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라베스도 지금 퍼센테이지가 좀 높거든요.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청개구리 심부로 세비야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비야 프렌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퍼센테이지는 후반 쪽에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비아레알, 풀럼 그리고 내일 본머스, AT, 아스널, 엘체. 그러니까 알라베스 시작부터 변수가 좀 나와줘야 된다. 왜냐면 그래프가 일방적으로 몰린 경기들이 몇 경기 없어요.
많이 높은 게 비아레알, AT, 엘체인데 AT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 엘체도 다 한번 노려볼 만하니까 어쨌든 알라베스 세비야는 오버 보는 게 맞다. 원래는 무승부를 좀 볼까 했는데 승무패 좀 포함되고 이 정도다. 그럼 역배까지 한번 노린다는 생각에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보고 자, 비아레알 오사수나 갈게요. 아까 퍼센테이지가 거의 가장 높은 그 경기인데 이런 경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리그 차이도 1점밖에 차이 안 나고 순위가 물론 비아레알이 득실이 더 좋긴 한데 오사수나가 공격이 일단 2명이 부상 중이긴 하지만 골을 넣은 선수들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비아레알이 딱 하나 변수가 있죠. 토트넘 원정 자책골로 지긴 했는데 지난번 AT전도 지긴 했지만 홈에서 2경기는 무실점입니다. 7득에 무실점. 오비에도 2대0, 지로나 5대0. 근데 어쨌든 최근 3경기 승리 없고 챔스까지 일정 갔다 왔다. 그러면 오사수나 입장에서 좋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오사수나가 레알하고 에스파뇰한테 지긴 했지만 다 0대1 스코어였고 모든 경기 다 언더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에서 무승부 한번 노려볼 만하다. 변수로. 그러니까 승부식에서 갈 경기는 아니에요. 지금 배당은 오사수나 쪽으로 떨어지는데 그래도 비아레알 홈인데 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긴다는 배당에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별로고 왜냐면 상성에서도 비아레알이 최근 좋거든요. 오사수나 상대로. 그래서 이 경기 원래라면은 언더를 좀 봐야 되지만 오사수나가 이제 지더라도 실점이 적고 비아레알도 뭐 지난 2경기에 비해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한 건 맞고 근데 다 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홈으로 오면은 득점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어느 보도 애매하고 그냥 승무패에서만 변수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승부식은 좀 건너뛸 것 같아요. 굳이 애매한데. 자,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하고 쾰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남았네. 1시간 채우겠는데요 이거. 자, 라이프치히 쾰른. 일단 라이프치히가 쾰른한테 한 7년 전에 지고 나서는 진 적이 없죠. 최근에는 어쨌든 상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진 적은 없고 자, 이 경기 라이프치히가 당연히 순위가 높을 거라 생각했지만 쾰른이 더 높다. 쾰른 무패입니다. 2승 1무. 그리고 쾰른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볼프스 프렌을 가져다 줬던 그런 팀이다. 극적으로 비겼기 때문에 그때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때 쾰른 제 기억엔 헤타페 승, 쾰른 프렌 그리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였더라? 잠깐만요.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풀럼이었다. 풀럼. 그때 쾰른도 극장골로 비겨줬고 프렌 해주고 풀럼도 상대 자책골로 이겼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이제 개이득을 봤던 그 다폴더 21배도 적중을 했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쾰른 하면. 왜냐하면 쾰른이 아직 무패거든요. 프리시즌부터 뭐 친선전, 중간에 친선전, 최근 볼프스까지 무패입니다.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성적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다득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무리 라이프치히여도 쾰른 상대하기엔 좀 빡세지 않을까. 근데 라이프치히가 딱히 중간에 이제 뭐 챔스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챔스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마인츠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면서 2경기 무실점. 그래서 앞전에 보여줬던 미넨 6실점. 그거는 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리고 쾰른도 어찌저찌 프렌을 하긴 했지만 결국 가까스로 프렌을 한 겁니다. 물론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어서 비기나 했는데 또 추가 시간에 골을 먹히고 또 추가 시간에 그래서 추가 시간에만 3골이 터진 거라 사실 볼프스가 좀 위험했죠. 그래서 이 경기 앞전에처럼 뭐 쾰른이 흐름이 너무 좋다고 라이프치히 프렌 가기에는 라이프치히 홈입니다. 홈. 그리고 언오버가 이제 2.5면 당연히 오버를 가겠는데 3.5를 줘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언더는 배당 대비 별로고 오버를 가자니 지난 2경기 라이프치히가 실점이 없어서 그것 또한 걸리고 뭐 지금 안토니오 누사가 부상이고 미드필더의 부상도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언어보다 살짝 애매하단 말이죠. 그리고 상성도 있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 패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배당 좋다고 뭐 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저 개인적으로 라이프치히도 건너뛸게요. 그래서 오늘 건너뛸 수 있는 경기 많다고 얘기를 했죠. 하고 뭐 안되면 뭐 내일 오전에 미축 가도 되니까. 그리고 새벽에 있는 미축, 오늘 새벽에 있는 미축은 뭐 건너뛸 확률이 큽니다. 미축은 내일 오전에 방송을 해서 따로, 보통 요새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토요일 그 K리그, J리그도 뺀 게 걔네까지 신경 쓰고 하면은 해축에 집중을 못해서 그러면 걔네도 조합을 가야 되니까 조합 개수만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해축에 가고 싶었던 조합을 낮에 갔으니까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내일 미축 가니까 또 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당분간 해축 활동하는 K리그, J리그도 안 갑니다. 뭐 평일에 가끔씩 해축이 없을 때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패스한 게 많고 좀 갈 조합이 많지 않으면 뭐 내일 미축에 많이 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고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흐로닝언 텔스타 갈게요. 자, 흐로닝언 텔스타도 보면은 뭐 LADBC는 항상 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순위가 흐로닝언이 높긴 한데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일단 상성은 3번 붙어서 3번 다 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흐로닝언이 상당히 좀 잘하긴 합니다. 최근 위트레이트 원정도 잡아서 PSV전 지긴 했지만 2골 넣었고, 최근 2경기 4대0 1대0으로 이기면서 홈에서는 아직 무패고 2승 무패. 근데 이제 텔스타는 2부에서 올라온 팀이고 어찌저찌 뭐 PSV를 잡긴 했지만 포르티나한테 지면서 약간 운이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흐로닝언 승 봐야 되는데 배당 대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무리 흐로닝언이 뭐 상성이 좋고 최근 흐름이 좋다 한들 텔스타도 결국에는 아약스전도 뭐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줬고 PSV도 잡았던 팀이라 차라리 요건 뭐 흐로닝언이 물론 마엔을 그때 4대0으로 하면서 크게 이기긴 했지만 헤이렌베인전도 결국 한 골 차였거든요. 헤이렌베인이 지금 2무 3패로 성적이 텔스타보다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 승각이 좀 빡세다, 그러면 핸디무 정도 노려볼 만하다. 저는 아마 승보다는 승을 가게 된다면 뭐 다폴더, 차라리 핸디무로 아까 어디냐, 아까 어딘가 핸디무 있지 않았나요? 아까 어디 핸디무 하나 있었는데 걔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핸디무 같이 섞어서. 그 핸디무가 아마 챔피언십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아까 레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브레스트하고 니스 가도록 할게요. 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스의 순위가 2배 차이거든요.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상성도 거의 반반인데 최근에 살짝 밀리고, 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흐로닝언 그걸 안 봤다.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흐로닝언에 지금 윌리엄슨 공격에 팀 내 5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흐로닝언이 지금 득점력을 봤을 때 10골을 넣고 있는데 그 5골 넣은 선수가 부상이네요. 부상. 이러면은 얘가 9번이었나? 잠시만요. 일단 그 4대0 이길 때 2골 넣었고 PSV전 1골 17, 24, 30 그러니까 위트레이트전 빼고는 다 골을 넣은 것 같거든요. 5경기 중 3경기. 이러면은 좀 고민되네. 이러면 승보다는 확실히 핸디물을 더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진짜 비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아까
아까 결장부를 못 봤어가지고. 자, 그럼 브레스트하고 니스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스트. 자,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4연패 중이다. 파리 FC한테 마저도 져서 첫 경기 릴프렌 그 릴하고의 경기 프렌 그때 좀 우리가 프렌을 갔던 경기인데 두 번째도 프렌을 갔는데 툴루즈한테 지고 랑스전도 지고 원정 지금 홈에서까지 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브레스트는 뭔가 불안하다 지금. 배당도 지금 니스로 빠지는데 아직 1승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전키퍼가 퇴장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랑스전이었나? 랑스에 아마 퇴장당해서 지금 출전 정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서브가 뛰고 공격에 한 명도 부상이고 그래서 결장 부분은 브레스트가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3연패. 뭐 니스는 뭐 다음 주에 이제 유로파가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작 전이고 르하브르 원정 3실점을 하긴 했는데 결국 뭐 성적은 브레스트보다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배당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굳이 배당이 안 좋으면 갈 필요는 없는데 뭐 원정에서도 몇 번 이긴 적이 있고 그래서 요건 니스 승무로 봅니다. 다만 브레스트가 실점이 꾸준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근데도 어쨌든 득점은 한 경기 빼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니스 승무 보지만 오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정이라서 근데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는 브레스트가 4연패까지 할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건너뛸게요. 애매하다. 느낌이 좀 싸한 경기라서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연패하는 팀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포르티나하고 위트레흐트. 일단 위트레흐트가 원정에서 진 적이 없어요. 2승 3무. 근데 둘이 붙으면 포르티나 홈에서 무가 좀 많았고 그리고 지금 승점이 2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득실이 위트레흐트가 좋긴 한데 포르티나가 어쨌든 홈에서 1승 1무로 무패 중이니까 위트레흐트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위트레흐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에만 지금 골과 어시 3명 합치면 5골이 이어지거든요. 뭐 빅토르 옌센 그리고 나머지 2명도 비중이 빅토르 옌센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3명이 부상 중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 흐로닝은 진 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얘네 또 유로파도 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도 이제 앞으로 좀 빡빡해지니까 뭐 초반에는 좋았을 수는 있으나 포르티나가 어쨌든 홈에서 아직 패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여기 오버가 많거든요. 위트레흐트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버가 많기 때문에 오버 찍든 아니면 뭐 포르티나 프렌 쪽으로 보든 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포르티나도 고에드 2실점, 네이메언 2실점 1승 1무긴 한데 결국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어서 굳이 정 가고 싶다 하면은 프렌보다는 그래도 아까 위트레흐트 쪽에 이제 공격 쪽에 그 결장이 좀 많다고 해서 포르티나 프렌 가기에는 뭔가 그러다가 위트레흐트가 잡을 수도 있고 이 경기도 참 애매하네. 뭔가 오버 가자니 근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거 오버긴 해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 뭔가 포르티나를 압도적으로 가야겠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디네세 AC 밀란 얼마 안 남았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디네세 AC 밀란. 자, 순위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5, 6위. 최근 AC 밀란한테 연패 중이긴 하지만 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무패긴 해요. 2승 1무. 근데 뭐 AC 밀란도 2승을 하고 있고 뭐 득실은 같고 그리고 레앙이 종아리 부상으로 아예 한 경기도 못 뛰었고 지금 키퍼도 종아리 부상으로 서브가 이제 최근에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장은 밀란이 안 좋죠. 근데 이제 우디네세가 프리시즌부터 나름 성적이 좋았는데
어쨌든 인테르 원정도 잡았다는 게 좀 큽니다. 피사 원정까지. 그래서 피사 경기도 제가 무승부를 봤던 경기인데 결국 흐름을 지금 원정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프리시즌부터 6연승 중이에요. 원정은 리그 연승. 어쨌든 컵 대회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디네스의 흐름은 굉장히 좋다. 근데 상대는 AC 밀란입니다. 뭐 컵 대회는 이기긴 했지만 리그 첫 경기 크레모네한테 지긴 했는데 어쨌든 레체하고 볼로냐 상대로 무실점으로 이겼잖아요. 연승. 그래서 레앙도 빠지고 뭐 주전기법 부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팀은 강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그래도 우디네세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AC 밀란이 원정 가서 좀 이긴 것도 있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지난번 볼로냐전에서 이제 심판 판정에 이제 불만 드러내가지고 감독이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감독까지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 이게 밀란 승을 조금 더 보려 했는데 배당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저는 무승부 쪽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AC 밀란 승무. AC 밀란 승은 배당 대비 별로다. 그래서 감독의 출전 여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디네세의 그 흐름 때문에 언더를 보려고 해도 언더 배당이 그렇게 막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인테르전 뭐 2대1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골이 있었잖아요. 우디네세. AC 밀란도 지긴 했지만 무득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득점도 나올 수 있어서 전 AC 밀란 승무 보지만 갈 경기는 아니다. 왜냐? 그러니까 뭐 밀란이 지금 레앙은 애초에 경기를 안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뭐 키퍼 부상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 얼마나 차이 날지는 잘 모르겠고 감독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건데 뭐 무전기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무나 핸디무 고배당 쪽으로 노리는 게 낫지 갈 경기는 아니다. 저는 앞에 경기들이 워낙 많고 뭐 갈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챙겨가진 않겠다 이 생각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풀럼 브랜드포드. 자, 얼추 1시간 맞출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좀 가보겠습니다. 자, 풀럼 브랜드포드.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주고받고 하고 있죠. 홈에서 그 상성이. 근데 이제 브랜드포드랑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브랜드포드는 지난 리그컵을 뛰었고 풀럼은 리그컵을 이 다음 경기에 있습니다. 아까 그 어디 다른 팀처럼. 그래서 브랜드포드가 일정이 좀 빡빡하다. 물론 90분밖에 안 뛰고 이제 승부차이 끝에 이기긴 했는데 브랜드포드가 나름 이제 출혈도 있고 은뱅우 떠나고 요한의 의사까지 뉴캐슬로 가긴 했지만 하는 거 보면 잘해요 또. 그러니까 노팅엄 썬더랜드전 지긴 했지만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 골을 넣었다는 건 그래도 공격력이 2명 빠지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첼시전 비겼고 선제골 넣고 에스턴전도 선제골 내줬지만 비겼고 해서 뭐 리그컵 일정만 아니면 브랜드포드도 할만한데 풀럼이 리그컵 일정이 없었고 여전히 홈에서 성적이 좋아서 풀럼의 근소한 우세를 봅니다. 풀럼 승무. 승을 한 6 정도로 보는 이유는 브랜드포드의 리그컵 일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홈이었어도. 왜냐면 4일을 더 쉬었기 때문에 풀럼이 중간에 그 일정이 있었잖아요. 브랜드포드. 그리고 리즈전 사실 우리가 운이 따라줘서 이겼는데 자책골이었죠. 그거 생각하면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풀럼도. 사실 풀럼이 이겼던 경기는 그 자책골. 브리스톨은 리그컵. 리그로 보면 사실 그 운 따라준 리즈밖에 없긴 해요. 맨유하고도 비겼고 해서 풀럼이 뭐 좋을 수는 있으나 완전히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때 풀럼 리즈의 배당도 아마 1.8 몇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아까 볼 때
자세히 못 봐가지고 잠깐만요. 맞네. 거의 비슷하네. 1.78. 그거보다 살짝 더 높긴 한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발렌시아 빌바오 갈게요. 자, 여기는 리그 순위 차이가 좀 납니다. 발렌시아 빌바오는 빌바오가 성적이 더 좋습니다. 뭐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치고받고 하긴 하는데 거의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리그 성적을 보면은 발렌시아는 이제 하위권 쪽 5점 차거든요. 아직 초반이라 뭐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발렌시아의 장점은 홈 무패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 2번 다 졌다는 얘기고 빌바오도 원정에서는 한 경기밖에 없지만 무패긴 해요. 다만 발렌시아는 결장이 없다. 근데 빌바오는 공격에 니코 윌리엄스가 지금 부상 중이고 부상 중인 와중에 또 챔스도 뛰고 왔다. 아스날 홈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사수나 친선전부터 알라베스 아스날까지 3경기 친선전 빼더라도 2경기째 그 득점이 없습니다. 홈이었는데 연패 중이다. 그래서 아마 그때 짧게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는 뭐 골 찬스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스날전. 근데 결국엔 어쨌든 뭐 0대2로 진 거고 그리고 발렌시아 홈이지 않겠습니까? 발렌시아도 홈 원정 차이가 좀 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 바르샤전 0대6으로 졌지만 홈에서 헤타페라든가 뭐 소시 그리고 결장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챔스 일정까지 뛰어온 빌바오 입장에서는 좀 빡세다. 근데 프렌을 줬다? 이거는 뭐 프렌 가야죠. 발렌시아 정배 받았으면은 이거 또 무승부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했는데 프렌 주면 그냥 프렌 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브레다하고 헤라클레스 알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추천을 너무 안 눌러주긴 해요. 자, 브레다, 헤라클레스. 일단 상성은 좀 애매합니다. 뭐 어디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헤라클레스가 아주 야구세 정도? 그 정도로 보는데 이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헤라클레스가 뭐 오전 전패고 이득점에 16골로 실점이 가장 많긴 하지만 브레다도 성적이 하위권입니다. 아직 승점이 4점밖에 안 되고 아무리 헤라클레스가 원정 이제 무득의 17점 그리고 0승 3패이긴 해도 뭐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브레다가 지난번 트벤테한테 비긴 게 좀 크지 않았나. 그 전에 연패 중이었는데 어쨌든 포르티나도 잡고 알크마르전도 한 골밖에 안 내줬고 헤라클레스는 지난번 이제 알크마르전 뭐 한 골 차로 지긴 했는데 그 전에 원정 보면은 뭐 0대4, 0대2, 0대4 좋진 않죠. 그래서 브레다의 최근 뭐 흐름이나 뭐 알크마르전 좀 아쉬운 0대1 패배 뭐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때도 사실 0대1로 질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반에 퇴장당하고 후반에 PK까지 놓치면서 결국 막판에 골을 내줘서 진 거거든요. 만약에 그 PK 넣었다? 이겼을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이 좀 적긴 하더라도 아까 뭐 어디냐 흐로닝엄만큼 적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브레다 승 봅니다. 브레다 승. 무도 완전히 배제할게요. 이것까지 승부 보면은 갈 게 없기 때문에 브레다 승 보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마 뭐 마이크를 안 키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경기 결과만 보려고 절대 안 되죠. 그렇긴 왜냐 그래서 이제 밑에 표시가 없는 겁니다.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경기 랑스 릴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릴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꽤 높더라고요. 지금 뭐 원래도 잘하긴 했는데 일단은 3승 1무로 무패 중입니다. 득점도 13골로 8위보다 높아요 지금. 그래서 득실이 가장 좋습니다. 플러스 8로. 랑스는 5, 5, 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그리고 릴이 원정에서도 1승 1무입니다. 10골에 4 실점. 그리고 랑스가 뭐 수비 쪽, 미드필더 쪽, 뭐 한두 명씩 부상은 있긴 한데 공격엔 딱히 없고, 그리고 릴이 뭔가 수비 쪽에 부상들이 좀 있다. 얘네도 공격엔 막 결장이 있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릴이 유로파 일정이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도 뭐 랑스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뭐 챔스를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랑스가 지금 홈에서 리옹전 졌거든요. 브레스트전도 사실 선제골 먼저 내줬습니다.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퇴장 이후에 3골을 넣은 거라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툴루즈전 사실 조금 힘겹게 이기긴 했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릴 승 오버를 갔던 경기인데 막판에 PK랑 그 극장골로 이겼기 때문에 거의 추가 시간이면 뭐 2골 터진 걸로 봐야죠. 그래서 극장으로 오버랑 승해줬지만 다른 경기에서 이제 말아먹었죠. 위트레트가 오버가 안 나고 셀타비고가 뭐 비기고. 그래서 근데 릴이 브레스트전도 다득점했고 로레양전도 7득점해서 대체적으로 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랑스가 지는 그림을 본다면 무득점 할까, 뭐 득점 할까, 뭐 처음엔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랑스 정배 받은 입장에서는 릴 프렌 가면 된다고 봐요. 이 경기 릴이 정배 받았으면 이제 어느 보러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상성에서도 랑스가 최근에 이제 릴 상대로 반반이긴 한데 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비길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은 릴 프렌 가는 게 가장 좋다. 뭐 지난번 좀 홈에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툴루즈 상대로. 근데 툴루즈가 파리 상대로도 3골 넣고 니스 원정도 잡았고 했기 때문에 툴루즈가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릴 프렌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릴 프렌 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 챔피언십 갈 사람만 가고, 전 좋아 보이지 않아서 뭐 다폴더로 데려가지 않는 한 안 갈 것 같고, 나머지 경기들 패스하는 경기들 많으니까 기존에 그 봤던 경기들 중에 아까 뭐 번니라든가 웨스트햄도 무승부를 노릴 수 있으면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의외로 무승부 보는 게 오늘 많이 없어요. 아까 해봤자 뭐 흐로닝언 핸디무, 그리고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웨스트햄이랑 레알 핸디무가 있었네. 뭐 낭트 정도, 요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아마 골라가지 않을까. 뭐 무나 핸디무 조합으로.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 토요일 성적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 8경기 1, 2순위 묶어간 그 20배 조금 넘는 그 배당도 적중이 됐는데, 그때처럼 좀 운이 따라줄 수도 있다. 그때 뭐 풀럼도 극장골, 뭐 쾰른도 극장 프렌 뭐 많이 해줬잖아요. 그때 무승부도 아마 적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초반에 그 챔피언십 그때 무밖에 갈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1시간이 넘어버렸는데 질문 받을게요. 없으면 뭐 바로 이제 유튜브 올리고 마무리하고, 원래는 이제 낮에 한번 저녁에 한번 왔는데 오늘 저녁은 제가 조합까지 다 구매를 하고 와서 그 중에 진짜 괜찮아 보이는 조합을 만약에 만들었다, 도전 미션 받을 만한 뭐 한 20배 30배 되는 게 있다 하면은 그때 들고 뭐 산모가 됐든 뭐 역배가 됐든 해서 킬 수 있으면 9시쯤에 잠깐 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잠깐, 진짜 한 짧게 한 1, 20분 내로. 왜냐면 지금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앞에 한 얘기 뭐 이렇게까지 다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순 없고, 그냥 질문만 받고 뭐 궁금해하는 경기들, 뭐 이 경기가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대답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축은 오늘 마감되는 3경기는 안 갑니다. 오늘 새벽에 있는 경기, 내일 8시 반부터 마감되는 경기부터 가니까
미축 하실 분들, 미축을 제가 저번에 하려다가 잠들어가지고 결국 못했거든요. 뭐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가려고 하니까 뭐 밤을 새서라도 미축은 내일 하게 되면 한 7시? 7시쯤에 하고 8시에 구매하러 가면 딱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축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내일 오전에 오시면 될 것 같고 뭐 해축도 예정대로 내일 하고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는 좀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따가 9시쯤 8시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구매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넘을 것 같거든요. 9시쯤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는 안 남습니다. 반드시 유튜브로 다시 보셔야 된다. 가보도록 할게요.